중간 쉬는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오늘 배울 내용을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온 건 일단 맞춰줄게. 알겠지? 오케이. 오늘 어디 할 거냐면요. 이 프린트상에 164쪽에 뒤에 나와있는 빛의 굴절 파트, 빛의 굴절. 자. 빛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집니다. 뭐와 뭘 가집니까? 빛은 뭐 한다? 반사한다. 직진한다. 마지막 굴절한다.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게 빛이 직진한다라는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빛이 직진하는 증거가 뭐냐 이런 거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빛이 반사한다. 반사는 이유가 뭐고, 반사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반사를 하는지. 반사의 법칙이 있었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반사의 법칙. 그 반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정반사와 남반사가 뭔지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정반사, 남반사가 뭔지. 남반사는 극장의 스크린에 이용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얘기를 해줬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빛의 성질, 빛의 굴절입니다. 빛의 파트의 마지막 파트고요. 우리 6학년 내용에도 빛의 굴절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빛은 굴절한다. 빛이 이렇게 옵니다. 직진해서 오겠죠. 쭉 오다가 뭘 만나냐? 자, 공기 중을 가던 빛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한 명, 두 명. 없다. 두 명. 좀 더 생각해보고 대답하겠다. 밖에 안 남았거든? 자, 빛은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봐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물속 들여다보면은 물고기 보여. 왜? 보이죠? 물고기가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네. 낸 이유는 뭐야?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물고기는. 그럼 어디론가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빛을 받았어? 물속에 빛이 있어? 햇빛이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들어. 햇빛이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시켜서 밖으로 나와서 내 눈에 넣어주는 거야. 햇빛이 분명히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빛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렇게 있다면 햇빛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탁 맞으면 반사되죠. 지난 시간에 보면 반사되죠. 반사가 탁 되면은 이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하, 물고기 먹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먹자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아, 눈에 보인다라는 건, 자, 중요한 건 보인다라는 건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물속에서 빛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들어가고 나올 때 그냥 직진으로 들어가고 직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들어가고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공기 중을 가던 빛이 뭘 만나냐? 물의 수면을 만나는 거죠. 물의 수면. 이 물의 수면을 뭐라 하냐? 굴절이 일어나는 면이다. 그래서 굴절면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굴절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유리의 면은 무슨 면이었어요? 반사가 일어나는 면. 반사면이었죠? 이경규가 만든 면은 무슨 면이에요? 꼬꼬면이고, 그렇죠? 이 면은 반사가 일어나는 면이 아니라 굴절이 일어나는 면입니다. 굴절이 일어나는 면. 맛있겠죠? 굴절면은 못해요. 자, 굴절이 일어나는 면이 있으면, 자, 굴절면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굴절면에 수직하게 뭘 그려줘야 돼? 수직하게 법선을 그립니다. 법선이면은 길게 안쪽까지 그려줘요. 법선.
이름은 똑같아요. 무슨 선? 법선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이 빛을 우리는 무슨 광이라고 불러줍니까? 입사하는 광선, 입사광이라고 하죠. 입사하는 광선의 각도는 A야, B야? B죠. B가 바로 입사광의 각도죠. B를 뭐라고 불러줘요? B를 입사각이라고 부르죠. 입사각. 여기를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은 뭐와 맞닿는 각이다? 법선과 맞닿는 각이에요. 법선과 맞닿는 각. 우리 저번 시간에 안 들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법선과 맞닿는 각이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입니다. 그냥 굴절되는데 어떻게 굴절되냐면 만약에 굴절하지 않는다면 얘가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직진해야 정상이죠. 그치? 빛이 굴절하지 않는다면 직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직진하지 않아요. 봐요. 내가 빛이야. 쿵 갑니다. 봐요. 가는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 쿵. 여기가 어디야? 칠판. 공기 중을 지나가고 있잖아. 그럼 봐봐. 빛은 진공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네? 빛은 진공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있어요. 지구가 있고요. 여기 태양이.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오잖아.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오죠. 네. 태양과 지구 사이는 뭔데? 캡.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이라는 말은 아무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먼지라던가 뭐 어떤 가스 같은 게 지나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진공이에요. 하지만 진공도 빛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겁니다. 빛은 진공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내가 빛인데 여기가 진공이야. 전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휙 지나갈 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우와. 왜? 나를 방해하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들어. 근데 공기가 차 있어. 공기가 차 있는 것도 빛이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빛이 오고 있잖아. 나한테 오고 있잖아. 빛이 올 수 있지만 진공에 비해서는 가기가 힘듭니다. 왜? 공기 입자들 있죠. 그치? 공기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갈 때 막 부딪히는 거야. 다다다다 부딪히는 겁니다. 이해돼요? 됐죠? 그러면 진공과 공기 중에 어디가 더 가기 힘든 거야? 공기가 더 가기 힘든 거죠. 빛의 입장에서. 근데 그 빛이 뭘 만나? 슬프다. 물을 만나. 물은 분자 간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죠. 가까워. 그럼 봐봐. 물 쏘고 지나가려면 그죠? 요 좁은 틈을 막 또 지나가야 되는 거야. 더 가기가 힘들어. 하지만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차이냐? 진공과 공기와 물을 지나갈 때 이 빛은 속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속력 차이. 바로 속력의 차이가 발생해요. 속력 차이. 속력의 차이가 발생돼요. 그럼 봐봐. 속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빨리 쭉 가다가 어떤 물질을 만났는데 내가 빨리 갈 수 없는 물질이야. 힘들어! 꺾이는 겁니다. 이해돼요? 힘들어! 하면서 꺾이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불러준다? 굴절이라고 불러요. 힘들어 하면서 꺾이는 거. 그걸 굴절이라고. 굴절. 정리해볼게요. 그럼 빛이 굴절하는 원인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빛의 속력 차이 때문이다. 속력이 차이가 날 때 빛은 굴절한다는 겁니다. 속력의 차이가 날 때 빛은 굴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냐? 이걸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돼.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냐? 굴절하지 않는다면 요 A 방향으로 직진해야죠. 빛은 원래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 빛이 굴절하지 않는다면 A로 삥 가야 돼. 삥 쓰지 마. 삥 가야 되는데 빛은 굴절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냐면 가다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굴절해요. 힘들어. 그러면 굴절각이 이게 되겠죠. 그치? 이 광선은 무슨 광선이라 할 수 있겠어? 굴절이 일어난 굴절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굴절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C라는 각도는
C라는 각도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이 각도는 굴절한 각도죠. 굴절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굴절각. 굴절각. 그러면 눈에도 보이죠?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더 커요?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더 커요? 입사각이 더 크죠? 네. 자, 입사각이 더 크고 굴절각이 작다라는 요거만 봐도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가서 꺾이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 온 거야? 공기에서 물로 올 때죠? 그래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클 때는 언제나 공기를 지나가던 빛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해되죠? 네. 네.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빛을 쏴요. 뿅! 쏩니다. 빛을 물속에서 쏩니다. 물속에서 쏘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입사광이 되는 거죠. 입사광이 되는 거고, 요 각도가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치? 법성과 맞다 입사각이 되는 거죠. 이게 입사각이구나. 여기 C가 입사각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굴절이 되냐? 일단은 물속을 가던 것이 공기를 지나가니까, 봐봐. 내가 빛이야. 힘들어 가다가 뭘 만나는 거야? 공기를 만나는 거죠. 뻥! 우와! 가기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느낌이 이해돼요? 빛의 입장에서 물속은 되게 힘들게 가고 있어. 그러다가 공기를 만나는 거야. 오! 붐! 되게 빨리 갈 수 있죠. 요 면에서도 그럼 뭐가 생긴 거야? 속력의 차이가 발생했어, 안 했어? 했죠. 굴절하는 이유가 속력 차이 때문에. 속력이 꼭 느려져야만 굴절하냐? 아니야, 속력이 빨라져도 굴절합니다. 그치? 속력 차이만 발생하면 무조건 굴절하는 거야. 그러면 속력의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굴절해야 되는데, 만약에 굴절하지 않는다면 얘가 그냥 위로 직진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가야 되죠. 그치? 굴절하지 않는다면 A 방향으로 직진해야 돼. 근데 굴절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굴절하냐 결정을 할 때 얘는 어느 방향이냐? 바로 이 방향으로 굴절합니다. 이 방향. 그림이 어때요? 결국은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레이저를 쐈더니 퓨 꺾였어. 오, 꺾였네. 그럼 꺾인 방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거꾸로 빛을 쏴도 나한테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가는 방향 그대로 오는 것도 똑같아요. 왜냐면 요 면에서 굴절이 일어나는 그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자, 여기서는 뭐가 굴절각이야? 여기죠. 그치? 여기가 굴절각이 됩니다.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더 커요? 그치?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어디가 더 크다? 굴절각이 더 크다. 이때는 어디로 갈 때는 물속에서 공기로 갈 때는 오히려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좀 어렵게 정리했는데 이제부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이런 경우예요. 첫 번째, 요거를 반을 나눠서 자, 왼쪽의 경우는 빛의 입장에서 가기 힘들어진 거죠. 진짜 힘들어진 거야. 여기는 힘든 상황에서 좋아진 상황이 된 거죠. 힘들어의 반대말 뭐라고 할까요? 편해, 쉬워. 좋아. 편해, 쉬워, 편해, 쉬워, 좋아. 아니 이렇게 다 써요. 살겠다. 너 살겠다. 살겠다. 이게 암기법이에요. 자, 힘들면 봐봐, 우리 힘들어. 막 이렇게 있다가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힘들어 이렇게 합니까? 뒤로 고개를 숙이는 게 많죠. 첫 번째 암기법입니다. 힘들면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그냥 암기법일 뿐이야. 빛이 가다가 힘들어 툭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인지 알겠죠? 얘는 반대로 가다가 얘는 가다가 오히려 법선에서 멀어진다는 건 뭐냐면 법선과 가까워지는 게 고개를 숙이는 거고 얘는 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쳐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인다의 반대말 고개를 쳐든다? 아니면 고개를 든다. 고개를 오히려 쳐든다 아니고요. 생략 삭제 현재 자 고개를 이렇게 뒤로 오히려 드는 거예요. 탁 드는 거예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하죠. 고개를 숙이는 건 잘 이해가 되는데 고개를 드는 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암기법. 법. 1번이죠. 법. 자, 봐봐. 법선을 기준으로 봐봐. 선생님이 막 어떤 식당을 해요. 가게를 합니다.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오후 예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도가 맞았어. 어떤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갔네. 쫄딱 망했어요. 내가 잘 나가다가 힘들어진 거죠. 잘 나가다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부도를 맞았어요. 그때 이 부도를 낸 그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나는 어디다 고소를 합니까? 경찰서나 법원에 고소를 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법원 쪽으로 갑니다. 나 힘드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봐봐. 무슨 말이냐? 내가 힘들어지면 뭘 찾는다? 법을 찾습니다. 법과 가까워집니다. 봐봐. 힘들어진 상황이죠. 법과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운전하죠. 맞죠? 법과 가까워진다. 법과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얘 봐봐. 얘는 힘들어. 힘들어. 죽을까? 이러다가 예! 저 살겠는 거예요. 이제 법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법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봐봐. 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치? 법과 멀어집니다. 이게 낫죠? 첫 번째 거보다 낫죠? 그치? 근데 1번, 2번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서로 대칭이야.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가 좋은 거, 하나가 숙이면 하나는 들고 하나가 가까워지면 하나는 멀어지는 거지. 근데 세 번째 건 공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요거를 이 물리학에서는 요 세 번째 거를 많이 이용해요. 세 번째 거. 왜? 이거는 예외가 없으니까. 둘 다 동일하니까. 봐봐. 정말 잘 봐야 돼. 만약에 직진한다면 A잖아. 그치? 그럼 아래 방향이 있고 윗 방향이 있겠지. 그치? 아래 방향은 위에 공기가 있고 아래 물이 있으니까 아래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 물 쪽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윗 방향은 공기 쪽 방향이지. 빛은 공기와 물 중에 어디를 더 가기 힘들어? 물을 더 가기 힘들죠. 무조건 힘든 방향 쪽으로, 힘든 물질, 내가 가기 힘든 물질 쪽으로 물질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려지는 물질 쪽으로 굴절합니다. 공통이에요. 항상 느려지는 물질 쪽으로 굴절해요. 봐봐. 적용해볼게. 얘는 직진하지 않고 지금 아래 방향으로 굴절했죠. 아래 방향이 무슨 방향인데? 느린 물질 쪽으로 굴절한 거지. 맞죠? 느린 물질 쪽. 얘도 봐봐. 직진하지 않고 아래 방향과 윗 방향 중에 어느 방향을 굴절했어? 아래 방향이지. 아래 방향이 뭐 있는 방향이야? 물이 있는 방향이죠. 물 쪽으로 얘도 꺾인 거 보입니까? 무조건 공기와 물이 있다면 물 쪽으로 꺾여. 얘도 물 쪽, 얘도 물 쪽. 이해했죠? 꺾인다는 거. 이해했죠? 세 번째는 무조건 느려지는 물질 쪽으로 굴절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렌즈 오늘 할 건데, 볼록 렌즈는 우리 여러분들 돋보기라고 돋보기로 햇빛 모아가지고 개미 태워보자. 태워본 적 있어요. 학교에. 우리 하필 개미 태워. 까만 종이 태우면 얼마나 좋아. 개미 잡아다가 태우면 이러면 나쁜 놈. 자, 중요한 건
햇빛을 모을 수 있다는 건 빛이 들어오면은 빛들이 어디로 이렇게 한 점에 모인다는 거죠. 그치? 빛을 모아준다는 겁니다. 빛을 모아준다는 거. 그럼 봐봐. 빛이 여기서 굴절된 거죠. 맞아? 굴절되니까 일로 모인 거잖아. 여기를 확대해 볼게. 굴절됐다. 굴절됐다라는 건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빛이 갈등합니다. 어디로 꺾여야 되지? 그런데 봐봐. 위에는 렌즈가 얇죠. 아래는 렌즈가 두껍죠. 그럼 어디가 느린 물질 쪽이야? 두꺼운 쪽. 두꺼운 게 더 가기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쪽이 가기 힘든 쪽이구나. 꺾이는 거야. 이해돼요? 모든 굴절은 요 세 번째 네모 칸에 있는 요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굴절은 무조건 느린 물질 쪽으로 굴절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이제 배경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목 렌즈가 있어. 오목 렌즈. 오목 렌즈에 빛이 들어오면 얘는 직진할까? 1번 쪽으로 될까? 0번으로 될까? 아래쪽 2번으로 꺾일까요? 답은 1번. 1번이죠. 1번.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죠. 이유가 뭐야? 여기 확대해보면.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빛이 이렇게 뿅 들어왔다가 딱 갈등하죠. 어디로 꺾여야 되지? 위에를 보니까 위에는 두껍죠. 아래는 얇네. 어디로 꺾여? 두꺼운 쪽. 이해되죠?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죠? 못하지?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 배우다 오늘. 이렇게 굴절은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굴절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굴절은 속력차 때 발생하는데 조금 더 심화 들어갈게요. 속력의 차이 때 발생하는데 속력 차이는 왜 발생했어요? 여기는 속력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한번 생각해봐. 속력 차이가 발생한 원인. 속력의 차이가 왜 발생했습니까? 왜 발생했지? 속력 차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물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죠? 그치? 물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속력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매질의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질의 차이. 매질이 물질인데 무슨 물질? 매질이라는 말은 무슨 물질이냐? 매개가 되는 물질, 매개체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럼 매개체는 뭡니까? 연결해주는 걸 매개체라고 하죠. 연결해주는 거. 빛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물질, 매개체라고 해요. 매개체. 중매쟁이 할 때 매자가 맺어준다 할 때 매자입니다. 중매하다 할 때 매자를 쓰는데 매개체 할 때 매자가 이상 매질. 매개체가 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매질. 자, 매질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 찍히고 있는데 이거 튀어나왔다. 그럼 매질의 차이 때문에만 매질이 달라져야지만 속력의 차이가 발생해서 굴절을 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온도의 차이가 발생해도 속력의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온도차라는 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하게 위아래로 합시다. 위아래. 이렇게. 칸을 나눴어. 여기에도 공기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공기가 들어있어. 공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공기는 60도씨짜리 공기예요. 아래 공기는 10도씨짜리 차가운 공기입니다. 둘 다 매질은 어때요? 같은 매질이죠. 같은 매질인데 뭐만 달라요? 온도만 다르죠. 잠깐 표현해보면 뜨거운 공기니까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감도는 공기겠죠. 그치? 그렇다면 빛의 입장에서
어디를 더 가기 쉬워할까요? 공기. 어떤 공기? 차가운. 10도에 60도야. 차가운 걸까 뜨거운 걸까? 차가운. 차가운 거다. 차가운 거다. 아니야 뜨거운 거다.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거. 생각해봐. 빛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을 때 더 빨리 간다며. 그치? 경우 첫 번째 60도짜리 공기입니다. 자 진행할 거야 이제. 공기들이 막 움직이고 막 60도라는 건 에너지가 많다는 거지.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막 움직일 때 그 사이에 빈 공간을 휙 지나갈 수 있겠죠. 그치? 빨리 움직이니까. 빨리 움직이니까 오 이게 휙휙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느린 공이네. 야 뭐야 비켜. 비켜. 천천히 움직이니까 야 비켜봐 좀 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10도짜리 공기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니까 내가 지나갈 길을 빨리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해되죠? 60도짜리는 빨리빨리 길을 만들어줘. 어디가 더 가기 빠르다? 60도짜리 공기가 더 가기 빠릅니다. 봐봐. 60도짜리 공기를 빠르게 오던 녀석이 느린 공기를 만나는 거지. 속력의 차이가 발생이 안 해. 발생하죠. 발생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느린 물질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굴절하겠죠. 맞죠? 그래서 온도의 차이 때문에도 굴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좀 남았죠? 자, 그러면 우리 원리를 배웠으니까 이 원리 때문에 실제 이런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어떠한 일상생활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현상들. 제목은 굴절에 의한 현상입니다. 굴절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 번째, 물속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커 보인다. 떠 보인다. 커 보이고 떠 보입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커 보이고 떠 보여요. 이건 뭐야? 물속에 이만한 물고기가 있어. 우와! 푹 잡았더니 이거만 해. 뭐야?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고요. 뭐야? 이거 조그만 건데 크게 보였어. 그지? 그 다음에 물고기다 하면서 푹 잡았는데 안 잡혀. 이거 여기 있었는데? 그지? 안 잡혀. 그리고 여기 있는데 에이, 안 잡아하면서 밑에를 퍽 히더니 잡혔어. 뭐야? 이런 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잡혔어. 그리고 원래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눈이 삐어서 그래? 물속 물고기 왜 이렇게 보이나? 자, 그림은 오른쪽에 이거 다 썼나요? 이거 되죠? 자, 물속의 물고기가 왜 커 보이고 떠 보이는지를 오른쪽에다가는 그림만 쫙 그릴게요. 자, 물속 물고기. 물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고기니까 우리 노란 물고기. 요만한 노란 물고기가 아주 이쁘게 물고기입니다. 왜?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물속에 있습니다. 민가? 물 바깥에 내가 이렇게 육지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물고기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이 자리에 있는 원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보이는 위치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맞은 빛이 이렇게 나한테 나오겠죠. 그지? 물고기를 맞은 빛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속이고요. 공기죠. 물속을 가던 빛이 공기를 만나면 뭐 한다고요? 굴절하죠. 어느 방향으로? 법선을 딱 그려보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게 굴절했죠. 어떻게? 요딴 식으로. 그치? 요딴 식으로 굴절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 뇌는 희한한 놈이야. 우리 뇌는 어떤 현상을 알고 있냐면, 야, 빛은 무조건 직진하는 거야! 라는 빛의 첫 번째 성질을 이미 알고 있어요.
빛은 직진하는 거야. 맞죠? 직진하잖아. 애들 직진한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야, 빛은 직진하니까 저렇게 들어온 빛이 따라가면 물고기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봐봐. 그래서 따라갑니다. 뚜뚜뚜뚜뚜뚜 따라가서 여기서 뚜뚜뚜뚜뚜 따라가서 여기에 물고기가 있다라고 착각해요. 왜 여기 떠 보이는지 이해되죠? 민수다. 물고기가 원래 아래에 있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왜? 빛은 직진하니까 그걸 따라가서 저기 있다라고 사람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가 위로 떠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거리가 깊이 있을 때보다 떠 보이면 좀 가까워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커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좀 올라온 빛이 나한테 보이는 거니까 올라온 상이 보이는 거니까 올라왔을 때는 좀 더 굴절이 좀 다르게 돼요. 각도가 달라지니까 각도가 다르게 돼서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굴절 때문에 물속의 물고기가 커 보이고 떠 보이는 거죠.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사냥 도구를 줘요. 첫 번째 사냥 도구가 뭐냐면 작살. 지렁이, 작살. 두 번째 도구가 뭐냐면 레이저 총. 작살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돼갖고 물고기를 직접 찌르는 거 있죠. 그럼 물고기가 있다면 여기를 A 물고기라고 하고 이걸 B 물고기라고 한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게 A지만 실제로 B에 있는 거죠. 그럼 작살질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거대로 찌르면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느 방향을 보고 찔러야 돼? 밑에. 그거보다 약간 밑에 쪽을 보고 팍 찔러야 보이겠죠.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작살을 이용하면 어디를 겨냥해야 돼? 바로 B를 겨냥해야 합니다. 맞죠? 맞죠? 하지만 레이저 총은 레이저가 뭐야? 빛이죠? 빛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쏘면 지가 알아서 굴절해서 표 맞추겠죠. 그치? 어디를 겨냥하면 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A를 겨냥하면 됩니다. 맞죠? 레이저는 빛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작살을 이용하면 B를 겨냥해야 되고 레이저 총은 A를 겨냥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물속의 물고기가 커 보이고 떠 보이기 때문에 잡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두 번째. 엄청 물고기 커 보이잖아. 잡아보면 조그매요. 두 번째 뭐냐면 목욕탕에 목욕탕에 내 다리가 이렇게 대중 목욕탕 하면은 다리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 길었던 다리가 짧아져요. 그렇죠? 짧아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내 다리가 짧아지고 두꺼워져. 왠지 알아요? 이거예요. 똑같아요. 내 다리가 짧아지고 왜? 떠 보이니까 짧아지고 커 보이니까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해죠?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1번, 2번, 3번까지는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컵 속에 빨대를 꽂아놨더니 빨대가 꺾여 보여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림 그려볼게요. 1번에 대한 그림이고요. 3번에 대한 그림인데 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여기다가 빨대를 이렇게 탁 꽂습니다. 원래 빨대가 이렇게 생겼죠. 빨대 꽂았겠죠. 이렇게 생겼죠. 빨대입니다. 근데 빨대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빨대가 꺾여 보입니다. 꺾여 보이고 약간 커 보여요. 마찬가지죠. 빨대가 물속에 있는 빨대는 어떻게 보인다? 물 밖에 있는 빨대는 굴절 안 되죠. 물 밖에 있는 빨대를 맞으면 있으면 굴절 안 되지만 물속에 있는 그 빨대는 나한테 올 때 굴절돼서 오죠. 떠 보이고 커 보이는 겁니다. 떠 보이고 커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 보이고. 실제 한번 해봐. 빨대를 꽂아놓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떠 보이는 거예요. 그냥
쭉 직진으로 꺾여 있는 게 아니라 떠보여요. 떠보여. 꺾여 보여요.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 보이고 떠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네 번째 이건데, 컵 속에 동전이 들어있어. 아, 이거. 안 보여. 그죠? 컵 속에 원래 안 보여. 근데 여기다 뭘 부어? 물을 붓게 되면 이제 보여. 물을 부으면 보여. 그러면 동전이 물 위에 이렇게 뜬 거야? 동전이 물 위에 뜰 수 있나요? 아니잖아. 근데 동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4번입니다. 눈이 여기 있어. 동전이 어디 있나 보고 있는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이런 컵이야. 동전이 어디냐면 여기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500원짜리. 500원 동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전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는 당연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안쪽을 보고 싶지만 이 컵 끝에 가려져서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이해돼요? 볼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밑을 보려면 여기 뚫고 봐야 돼. 그치? 뚫리지 않잖아. 그치? 안 보여! 근데 물을 붓습니다. 물을 꼴꼴꼴꼴꼴 보면은, 누가 그랬어? 물을 꼴꼴 보면, 물을 꼴꼴꼴꼴꼴 보면은, 이 동전이 어떻게 보입니까? 위로 떠 보이죠? 떠 보이니까 상이 이렇게 떠 보이는 거야. 500이라고 써있겠죠. 떠 보이니까, 500원짜리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무슨 현상 때문에?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이해했죠? 굴절 현상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5번과 6번이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5번과 6번. 5번과 6번. 5번 하나로 합시다. 신기루. 신기루와 아지랑. 자, 신기루와 아지랑이가 있는데 이거는 왜 발생하냐? 일단 신기루가 뭔지 알아요? 신기루. 사막이야. 물. 이러고 있는데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보여요. 멀지 않은 곳에 오아시스가 보여요. 오케이. 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없어요. 어느 순간 없어져. 뭐야? 분명히 보여서 간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미친 거야? 아니, 더워서? 더워서 미친 거야? 아니야. 진짜 눈에 보였던 건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물체가 오아시스가 없어진 거야? 아닙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누구나 그런 현상을 다 경험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도 누구나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할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좀 해봅시다. 봐봐. 사막이. 엄청 뜨거운 사막이에요. 쨍쨍쨍쨍 해가 왜 이래? 해도 녹았어요. 해가 녹아서 많이 이렇게 힘들고 쨍쨍쨍쨍 너무 뜨거운 사막인데 그럼 여기 사막이 엄청 뜨겁겠죠? 와 엄청 뜨거워. 이 뜨거운 사막의 한쪽에 파란색이 없으니까 마시는 파란색 물이 아주 맛있는 초록색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나무들도 있어요. 야자수도 있고 오아시스가 있어요. 우와 오아시스 멋있어요. 오아시스를 향해서 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걸어오고 있어. 아직은 오아시스가 안 보입니다. 이 오아시스가 눈에 보인다는 건 오아시스를 맞은 빛이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지. 봐봐. 이 사막에 있는 뜨거운 사막에 있는 이제 공기를 볼까 공기. 사막 바로 위에 있는 공기를 두 축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축 나눠서 사막의 바로 위에 있는 공기층을 A라고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공기를 B층이라고 한다면 A라는 공기는 이 모래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온도가 뜨겁겠죠. B는 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뜨겁겠죠. 그럼 얘도 공기고 얘도 공기인데 무슨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렇죠. 온도 차가 난다는 거죠. 아까 속력 차이가 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죠. 매질의 차이가 있었고 온도 차가 있었죠. 바로 1
1번, 2번, 3번, 4번은 매질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굴절 현상이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굴절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왜 굴절하냐? 이 오아시스를 맞은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공기를 통과해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다시 요 끝을 맞은 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합시다. 갔어요. 자, 그러면 요 A와 B 공기 요 면이 무슨 면이 되는 거야? 굴절이 일어나는 면이 되는 거죠. 요게 무슨 각이야? 입사각이죠. 그치? A라는 공기는 현재 뜨거운 공기입니다. 뜨거운 공기고요. 뜨거운 공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죠. 그러면 아싸! 하면서 엄청 빠르게 가던 빛이 느려지겠지. 맞아요? 왜? 차가운 공기니까 빛이 느려질 거 아니야? 했어요. 느려지면은 어느 쪽으로 굴절해요? 느려지니까 힘들어지는 거니까 법과 가까워지는 거죠? 법선 쪽으로 이렇게 굴절합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 이 사람한테 들어온 빛은 이 빛이죠. 그치? 이 사람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빛은 직진하잖아. 빛의 직진이라는 걸 이거 뇌가 알고 있다 그랬죠. 빛은 직진해라고 뇌가 알고 있기 때문에 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빛이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따라가죠. 이 빛을 따라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는 거야. 라면서 오아시스가 여기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치? 따라갑니다. 좀만 더 가면 돼. 근데 들어가서 여기를 딱 도착하는 순간, 도착하기 직전에 오아시스의 빛은 사라지죠. 오아시스의 빛이 이런 경로를 따라 오시잖아. 근데 여기를 요 굴절면을 벗어난 순간 오아시스가 사라진 거야. 그치? 뭐야? 내가 헛걸을 봤네. 그래서 여기서 죽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사라졌네? 뒤로 후진. 후진하면 다시 오아시스가 보이죠. 그럼 내가 뭘 본 거지? 현재 신기루를 본 거야. 오케이. 우리는 온도차가 이 정도 되니까 오케이. 오른쪽으로 방향 틀어서 가자. 찰 수 있습니다. 이니까. 그리고 딱 온 순간 안 보이지?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차서 이해돼요? 언젠가 여기랑 여기 딱 만나겠죠.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키로수가 1km, 2km 되면 죽음이죠. 그치? 근데 딱 안 보이는 그 시점에서는 얼마 안 멀죠. 그치? 그 시점에서 왔다 갔다 찾는 거예요.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면 오케이. 그거 따라가면 이제는 굴절이 돼야 돼. 안 되니까 그거 따라가면 오아시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루라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과학을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신기루라는 현상입니다. 무슨 현상 때문에? 빛의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무슨 차이 때문에 굴절한다? 온도차 때문에 굴절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아지랑. 아지랑이라는 현상은 우리 아스팔트 위에 사람이 막 걸어와 멀리서 보고 있으면 다리를 후두루두루 거리면서 막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이글거리면서 막 나한테 오죠.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무슨 영화 같은 데 봐도 뜨거운 어떤 도로를 막 사람들이 걷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뜨거운 도로 바로 위에는 공기층이 뜨겁고 그 위는 안 뜨거우니까 그 온도차 때문에 사람들의 다리를 맞은 빛이 나한테 올 때 굴절해서 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 현상을 뭐라 불러? 아지랑이라고. 아지랑. 그 아지랑이 무슨 현상이다?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빛의 굴절에 대한 전체 내용인데 우리 사실 이 프린트는 되게 너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지? 이 프린트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여기서 여기 윗부분을 설명을 다 끝낸 겁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디 할 거냐면 렌즈를 배우고 렌즈. 빛의 굴절을 이용한 렌즈죠? 굴절 현상을 이용한 렌즈. 렌즈는 거울보다 좀 쉬워요. 쉬우니까 빨리 하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찾다 합시다.